여기서는 일단 제가 좀 개념 좀 먼저 써드리고 갑시다. 이게 이제 문서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 제가 문서를 전제로 해서 좀 써드릴게요. 여러분들 제발 부탁하는데 제가 지금 써드리는 이 개념을 알고 가셔야 돼요. 판례부터 외우려고 그러면 죽어도 안 돼요. 그래서 개념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 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써먹으려고 옆에 쓰는 거예요. 자, 위조는 뭐냐? 권한 없는 자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여 작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사칭해서 작성하는 게 위조가 되는 것이고, 변조는 권한 없는 자가 내용을 변경하는 건데 중요한 게 뭐다? 진정한 문서를 객체합니다. 를 객체로. 그러니까 통화일 때는 진정한 통화, 유가증권일 때는 진정한 유가증권을 객체로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게 아니면 애초에 위조된 거는 죽어도 변조의 객체가 안 돼요. 변조돼 있는 거 다시 변조 안 됩니다. 그걸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자, 내용을 여기다 이걸 쓸까? 권한자 내용 변경인데 이렇게 씁시다. 동일성을 상실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위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위조가 된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동일성 상실 시 위조라는 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문서를 권한자가 내용을 변경하게 되는 건데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권한자 내용 변경인데 진정한 문서 객체하고 여기다 하나 써봅시다. 그냥 안 쓰려고 그랬더니 동일성 해하지 않는 범위네요.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것 이렇게 씁시다. 그래서 권함자가 내용을 변경하는데 진정한 문서를 객체로 해야 되고 동일성을 해하지 않아야 돼요. 동일성 상실되면 위조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작용 모형 작성이 나옵니다. 작용 모형 작성. 자, 위조나 변조는 명의 사칭이에요. 타인 명의. 권한엄자가 내용 변경인데 여기다도 타인 명의 문서 내용 변경을 써야겠죠. 타인 명의. 그래서 자격 모형 작성은 타인 명의를 사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사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 대표 자격이 없는 자가 타인의 그러니까 대리 대표 자격 없는 자가 대리 대표 자격 표시라고 쓸게요. 대리 대표 자격을 표시하여 작성입니다. 표시하여 작성. 이렇게 좀 두십시오. 자, 참고로 이제 위조, 변조, 자격 모형 작성을 우리가 유형 위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진실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명의나 자격이 진실하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권한이 있는 자냐, 진짜로 자격이 있는 자냐, 요것만 기준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게 허위 작성이 있어요. 허위 작성이 있게 되는데 여기는 다 진정 신분 범위예요. 그래서 작성 권한 있는 자가 앞에는 다 권한 없는 자잖아. 여기는 작성 권한 있는 자예요. 작성 권한 있는 자가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는 이제 유형 위조라고 불러요. 무형 위조라고 불러요. 무형 위조. 그래서 여기는 권한이 있을지라도 엉터리 내용을 썼을 때 범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진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문서는 유형 위조 같으면 뭐냐면요. 진짜 문서 내용은 실제 역사적 팩트에 부합해요. 근데 어떻게 되죠?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만들었으면 위조예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권한은 있는 자라도 엉터리 내용을 쓰게 되면 이제 처벌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무형 위조라고 부르는데 이건 진정 신분범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작성 권한 있는 자만 주체가 될 수 있는 진정 신분범. 참고로 허위 작성은요.
사문서는 원칙 처벌 안 합니다. 사문서에서는 원칙 처벌하지 않지만 공문서에서는요, 허위공문서 작성이 원칙적으로 처벌이 돼요. 공문서에서는 원칙 처벌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행사죄가 나야겠죠. 위조 등 행사죄라고 쓸게요. 그래서 위조 문서 행사죄, 위조 사문서 행사, 위조 공문서 행사, 변조 사문서 행사, 변조 공문서 행사, 작용 모형 작성인데 작용 모형 사문서 작성이 나오겠죠. 그러면 작용 모형 작성, 사문서 행사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돼요. 말 겁나 어렵죠.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위조 등 행사죄라고 쓸게요. 위조 등 행사죄. 자, 위조 등 된 문서를, 그래서 위조 등이 안 돼버리면 행사가 절대 안 된다고요. 위조 등 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겁니다.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그래서 위조 등 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만 두면 돼요. 여기 다 추상적 위헌범이라서 실제 막 내용까지 알 필요 없어.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되는 겁니다. 일반인이란 말 쓸까?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바랍니다. 오늘 좀 이걸 막 쓰다 보니까는 란이 좀 부족하네. 자, 하나 더 갈게요. 마지막에 이제 부정행사죄가 있어요. 자, 부정행사죄는 이제 객체가 중요합니다. 객체가 중요하게 되는데, 일단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문서일 것을 요합니다.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문서. 그래서 이제 행위 태양이 둘로 나눠지는데, 권한 없는 자가 특정 용도 내로 사용. 권한 없는 자 플러스 특정 용도 내 사용. 그 다음 반대로 권한 있는 자가 특정 용도 외 사용.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게 부정행사입니다. 부정행사. 일반 행사죄와 달라요. 그래서 공문서 부정행사도 있고 사문서 부정행사도 있고 하는데, 여기는 객체가 중요합니다. 객체가. 이거를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등록증이 우리가 동일인 증명 기능이에요. 신분증 기능이 있는데, 운전면허증은 이제 운전자 자격 증명 기능과 동일인 증명 기능이 이제 같이 있게 되는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남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이동전화를 가입한 거야. 이동전화 가입. 여러분들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동전화 가입할 때 주민등록증 내긴 내잖아요. 이게 공문서 부정행사일까 아닐까? 공문서 부정행사일까 아닐까? 궁금하죠? 우리 주민등록증이 아까 뭐라 그랬죠? 신분 확인용이잖아. 우리 뭐 이동전화 가입할 때 그 대리점이 관공서예요? 본인인가 신분 확인합니까? 아니죠. 이 사람 이름으로 개통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뭐 신용상의 문제가 있나 없나 그런 건 이제 확인하는 정도는 되지만, 동일인 증명기능으로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권한 없는 자가 특정 용도 외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정행사가 부정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요거 좀 잘 외워두십시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개념은 달달 좀 외우세요. 그래서 변주를 조금 애매하게 순서를 잘못 썼는데, 어쨌든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 문서의 내용을 변경했는데 동일성을 해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객체가 진정한 문서를 객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한 없는 자가 동일성을 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타인 명의 진정한 문서 내용을 변경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개념들 좀 외워두시고, 자, 이제 연습 좀 해볼게. 엑서사이즈. 자, 이게 실제로는요, A가 본인이고 갑이 A의 대리인이에요. A의 대리인. 그래서 A가 본인이고 갑이 A의 대리인인데, 자, 을이 작성을 합니다. 을이 작성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볼게요. 을이 이렇게 작성했어. A 밑에다가 대리인
하고 지 이름 을을 썼어요.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을이 지 이름을 썼는데 뭐만 모용한 거죠? 실제 대리인 갑이잖아. 지금 대리인도 아닌데 대리 자격을 모용했기 때문에 이게 자격 모용 작성입니다. 자격 모용 작성이에요. 자격 모용 작성. 자, 그 다음 이번 이렇게 해버렸어. 자, 대리인 자격뿐 아니라 명의까지 모용했어요. 여러분 제가 위조를 먼저 썼어요? 자격 모용 작성을 나중에 썼어요? 뭐 아무거나 말해도 맞아요. 위조가 앞섭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위조가 돼버려요. 갑의 명의 사칭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조가 돼요. 마지막 문제 A가 그냥 이렇게 써서 작성했네 을이. 이거 하면 또 여러분이 대답을 못한다. 자, 을이 A 이름 써가지고 문서 작성했다고. 본인 이름 써서요. 이게 뭐죠? 을이 A 명의 문서 작성할 권한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냥 위조야. 그냥 위조. 근데 이거는 잘 가다가 요거 쓰면 갑자기 멍해지는데 이게 위조예요. 위조. 위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